갱년기 라이더입니다. 드디어 첫 사고가 났어요. 슈퍼커브 110 출고를 해서 튜닝을 마치고 이제 놀러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. 과실로 치면은 상대방 측이 과실이 큰데 어쨌든 저도 조심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서,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사고가 나고 좀 회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쇄골도 골절이 됐고 손가락도 골절되고 찢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제 치료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. 어쨌든 좀 자꾸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또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, 진짜 태어나서 차 사고나 이런 오토바이 사고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몸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빠개진 거는 둘째 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. 억울한 마음부터 해서 지금 시즌을 그냥 또 날려버린 거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오늘은 어쨌든 지난번에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오토바이가 대파가 나면서 다시 지금 또 수리를 해서 얼추 완성이 된 슈퍼커브를 이제야 다시 소개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슈퍼커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해요. 지금 G310 GS 같은 경우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차량 등록증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돼서 지금 판매 보류를 해놨고,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아쉬워 하시더라고요. 이제 매물이 올라온 걸 보고 이제 완성을 하셨는데 왜 파냐 하시는 분들도 많고, 지금 또 이제 시즌이 끝나가다 보니까 가격이 감가가 슬슬 많이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올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좀 더 튜닝을 해서 팔거나 아니면은 적당한 분이 계시면 매매를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. 아무튼 오늘 소개를 할 바이크는 슈퍼커브 110 20년식이에요 20년식. 제가 이제 왜 20년식을 샀냐면 지금 다니는 센터에 사고차가 한 대가 들어왔었어요. 2대가 들어왔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죠. 근데 이 전에 이미 제가 슈퍼커브를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. 슈퍼커브 내지는 베스파 내지는 벤리, 이렇게 좀 튜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중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,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튜닝이 많이 되면 될수록 튜닝비까지 보전을 하는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이 비싼데 또 내가 싫어하는 튜닝을 또 빼고 붙이고 하다 보면 뭔가 좀 금액이 안 맞고, 또 저렴한 커브는 너무 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, 센터에서 앞쪽이 완전히 먹은 차였어요. 그러니까 차대는 안 망가졌는데 앞쪽이 완전히 망가진 차라서 그거를 이제 보험사에서 완전 수선을 다 해주는 차였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김에 제가 여기 뒷카울 같은 경우는 제 돈으로 사고 해서 완전히 이제 올카울을 하는 걸로 해서 구매를 하면 어쨌든 중고가 정도는 됐었는데 완전히 수선을 한 차기 때문에 또 거의 새 바이크나 마찬가지라서 그렇게 하면 가격이 좋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2020년식 2만 킬로 정도 탄 커브를 시세 정도 되게 구매를 했다. 하지만 완전히 이쪽 카울 같은 거 올카울이었고, 요거 캘리퍼라 그러나?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디스크라든지 이런 뒤에 부품 같은 거는 올 다 가리가 됐고, 카울 같은 경우도 올카가 돼서 기분 좋게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이 카울 색깔 같은 경우는 센터 사장님이 잡아주신 건데 굳이 이 색깔로 구매를 하고 싶었던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이 색깔을 보여주셨고, 실제로 이제 이거를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어쨌든 이 카울 색깔을 맞추려면 보니까 이 연식밖에는 안 돼서 마음에 들게 그랬는데, 또 사고가 나는 바람에 똑같은 자리가 또 사고 났어요.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거를 다시 한번 싹 가리를 한 거예요, 새 걸로. 그래서 다시 한번 완전히 리스토어급으로 해서 올카를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. 베트남 캐리어하고 이 쥐덫 바구니를 그래서 2번 산 거예요. 처음에 한번 판매자분 보험으로 해서 새 걸로 갈았다가 여기도 망가져서 또 새 걸로 구매를 해서 다시 갈았고,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도 사고 때 찢어진 타이어는 버리고 지금 새 타이어로 교체를 했고, 커브 공작소라는 곳에서 휠을 교체를 했습니다. 이 휠이 한 36만원 7만원 했던 것 같은데 38만원이었나? 그래서 2020년식에 끼워질 수 있게 작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센터 사장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그리고 원래 휠도 이제 찢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보전을 받겠죠. 그랬고, 이거는 이제 C125 거 크롬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C125 거를 또 갖다 붙였어요. 그렇게 해서 튜닝을 했고, 요 앞에 요거 슈퍼커브 요것도 구매를 해서
붙였습니다. 많은 분들이 슈퍼커브에 이런 거 많이 다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, 그리고 이쪽에 슈퍼커브 요거, 요런 거 파츠 하나하나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. 저렴한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막 쑥쑥 빨리더라고요. 이 커버, 이것도 구매를 했고, 이 스크린 같은 경우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는데 이번 사고 때 또 깨져서 새로 또 구매를 해서 작업을 했어요. 그리고 클리어, 요 깜빡이하고 후미등 클리어 작업을 또 했습니다. 그래서 깜빡이는 빨간 깜빡이고 주황색 깜빡인데 껍데기만 이렇게 크롬 색깔로 했고, 총 6만원 7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랙박스 역시나 진해 걸로 작업을 했습니다. 요거 여기도 원래 전 차주분께서 깔아먹으면서 망가져서 보험으로 받아가지고 해서 제가 또 사고를 내면서 또 깨트려 먹어서 또 새 걸로 했고, 대구공돌 이게 4040인가 뭐 아무튼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대구공돌을 했는데, 사실 이거 다른 분들은 진동도 되게 심하다 그러고 떨림도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. 워낙 진동이 많은 바이크들만 타다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차체가 좀 이렇게 떨리는 게 있어서 그게 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네요. 아무튼 이렇게 대구공돌, 그리고 크롬미러, 이것도 아마 C125 기본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요것도 작업을 했고요. 무선 충전 거치대랑 핸들바, 이게 한 7, 8만원 했던 것 같고, 무선 충전 거치대는 국내산으로 해서 국내 수입 제품으로 해서 9만원 정도의 작업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앞부분에 들어간 돈이 얼마 안 돼요.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또 다 모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.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원래 2인 시트를 하려고 했는데 2인 시트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짐을 올리면 당연히 이제 기름 넣을 때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1인 시트 2개로 했고, 아마 곧 1.5 시트로 바꿀 예정입니다. 근데 뭐 보시면 짠, 이렇게 지금 제 커브 색깔이랑 좀 깔맞춤을 했다. 네, 깔맞춤을 했다 보니까 색깔 자체는 뭐 마음에 드는데 다음번에는 좀 고동색 같은 거, 그런 걸로 한번 교체를 해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발판, 그리고 요거 세트, 저쪽에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세트로 3개가 나오는 건데 요것도 한 3, 4만원대, 그리고 발판이 2개 5만원 해서 구매를 했고 장착을 했는데, 요거는 운행을 해보니까 좀 미끄러워서 발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런 또 단점이 있고, 지금 이쪽에 보면 충전기, 2구 충전기 넣었고, 뭐 요런 거 바구니 같은 거, 이거는 헬멧 거릴, 저쪽에는 봉지 거릴 하나 작업을 했고요. 다른 분들 다 하시는 거 요거 스티커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거 여기 보시면은 저거 체인 커버 같은 경우도 이제 싸제로 구매를 해서 한 3만원 정도에 장착을 한 것 같고, 대소기어 그리고 체인까지 해서 한 20만원? 25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속도에도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스타콕 건가 아무튼 좋은 걸로 해서 체인하고 대소기어까지 교체를 했고요. 또 이렇게 시시바 보시면 핸드게라지에서 시시바랑 시시바 가방까지 해서 30만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. 요 가방도 한 10만원, 브라켓까지 한 1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달았고요. 또 클리어 커버까지 장착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요거 세트는 한 6, 7만원, 뭐 공임은 따로고요. 장착을 했고, 이쪽에 있는 가방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대부분 이거 오토바이 색상에 맞춰서 전체적인 깔을 좀 맞춰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잘 예쁘게 튜닝을 했고요. 머플러는 원래 모릴바퀴 거 머플러를 끼려고 했다가 이게 18년 20년식에는 못 낀다 그래서 요시무라 GP 매그넘이라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, 머플러 자체는 한 85만원 정도? 85만원 정도 할 텐데 여기 이제 인증 촉매가 들어가니까 인증 촉매값, 그리고 뭐 18년 20년식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붙어서 대략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튜닝을 마쳤고요. 거의 뭐 드레스업만 한 상태이고, 이제 오픈흡기라든지 몇 가지 작업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, 일단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저 머플러인 것 같아요. 머플러가 대부분 그냥 동동동동 거리고 끝난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머플러 작업을 해보니까
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오토바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부품을 사서 넣고 끼고 또 끼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뭔가 뭔가 제대로 자세가 안 나오는 느낌이었다면, 이번에 커브 같은 경우는 부품을 거의 다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, 물론 이제 중복돼서 못 낀 것도 있고 안 예쁘다 보니까 새로 이제 구매를 한 제품도 있기는 했는데,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작업이 싹 돼버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마음에 들고 일체감도 있고 해서 훨씬 마음에는 드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주행이라든지 이 커브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운행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다 슈퍼 커브 타고 있습니다. 일단 제거 커브 같은 경우는 머플러 요시무라 GP 매그넘으로 지금 작업을 했고요. 머플러랑 이제 흡기까지 지금 봤어요. 그래서 소리가 좋은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뭐 기본 배기음보다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영상 체인하고 대소기어를 또 교체를 했어요. 그래서 일단 기본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, 힘이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좋아진 거라고 하더라도 슈퍼커브 기준으로 조금 차이가 생기는 거라서 1단이나 2단, 3단에서 RPM 다 끌어다 썼을 때는 얘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최고 속도를 한 110km 정도까지는 밟아봤는데, 한 110km까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올라가더라 라는 거? 그렇더라고요. 근데 대신에 연비가 정말 극악입니다. 극악.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만땅 넣으면 거의 뭐 200km 가까이 타신다고 하는데, 이거 지금 제가 타보니까 짧게 타면은 만땅 채우고 한 60-70km 정도도 타고, 정말 잘 타면은 한 150km 정도 탔던 것 같아요. 150km 정도 탔던 것 같고, 지금 매뉴얼 바이크 기준으로 제가 타는 것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연비가 뭐 좋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. 그러니까 진짜 연비로 타실 거면 한 5-60km 정도로 해서 운행을 하셔야지만 그 정도 연비가 한 200km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제가 타면서 느낀 거는 연비가 정말 안 좋다. 그리고 이제 기름통 자체가 이제 워낙 작다 보니까 그만큼 또 기름을 또 자주 넣어야 된다는 단점이 없지 않더라고요.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불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정도 속도로 달리면 연비는 나쁠 수가 없다. 그리고 슈퍼커브 타면서
엄청 이거 따요. 그러니까 내가 잘 달리고 못 달리고가 아니라 일단 슈퍼커브가 좀 느리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조건 따더라고요. 따고 들어와서 뭐 빨리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서행을 하시는데 일단 일단 슈퍼커브는 따고 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막 되게 좀 작은 바이크이다 보니까 뭐 속도가 안 나오겠지 싶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일단 슈퍼커브가 보인다? 그러면 일단 따고 보자, 막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. 그래서 그리고 제가 슈퍼커브를 튜닝을 끝내고 첫날 대천까지 갔어요. 서울에서 대천까지 가봤는데 대천에서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타던 바이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아서 설 수가 있었는데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야, 이거 여기서 내가 완전히 급정거를 해버리면 슬립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차마 브레이크를 끝까지 잡지를 못하고 그냥 차하고 박아버렸어요. 그리고 상대방 차 같은 경우도 전방 주시 안 한 상태에서 기고 좌회전을 하시다가 그냥 들어오신 건데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도 몰랐는데 이거 지금 사고 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얘가 ABS가 없더라고요. 지금까지 ABS가 없는 오토바이를 정말 예전에 한 2008년 그때 타보고 ABS가 없는 바이크를 처음 타보는 건데 이거 ABS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 ABS가 없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. 뭐 110cc 짜리 스쿠터인데 얼마나 또 밟으려고 ABS까지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ABS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좀 만약에 뭐 슈퍼커브를 서브나 아니면 뭐 동네바리용으로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감안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사고가 나고 나서도 슈퍼커브를 좀 타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타봤을 때 그렇게 안정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. 일단 제 거 기준으로 한 60km에서 80km까지는 되게 무리 없이 잘 올라가서 뭐 기아 변속만 좀 잘 하시면 되게 재밌게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이 차체의 안정성이라든가 뭐 ABS도 없다라는 점, 무엇보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얘가 이제 너무 작다 보니까 당연히 뭐 느릴 거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, 일단 내 앞에서 막 깔짝거리는 것 자체를 되게 많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, 이 시내 주행을 하면서.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 뭐 슈퍼커브 되게 많이 추천들을 하시고 뭐 기름 냄새만 맡고 간다고 하시는데
일단 그렇지는 않다. 그냥 기름은 어차피 내가 쓰는 만큼 먹는 게 맞는 거고, 얘가 연비가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. 어쨌든 뭐 5,000원, 뭐 4,000원, 5,000원, 6,000원에 200km를 뛴다고 쳐도 400km면은 10,000원이거든요. 근데 10,000원이면 쿼터급 바이크로 조금 조지고 다니더라도 비슷하게 나와요. 한 300km? 한 4, 50km까지 달릴 수 있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막 연비가 좋아서 얘가 진짜 뭐 기름 냄새만 맡는다?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, 이거를 만약에 초보분들께서 뭐 입문용 바이크로 이거를 뭐 구매를 하시려고 그런다? 그만큼 조심스럽게 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내가 정말 뭐 소위 뭐 조지고 다닌다?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슈퍼커브 이거 초보분들이 타시면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싹 사라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짧게 제가 지금 슈퍼커브를 타고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튜닝도 되게 많이 했어요. 오래 타고 싶어서. 근데 이거 오래 타기에는 제가 너무 좀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아는 지인분한테 정말 싸게 팔았고요. 아마 이 슈퍼커브 영상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막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 보시고 뭐 슈퍼커브를 하나 구매를 해서 아기자기하게 꾸며가면서 재밌게 가지고 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딱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조심해서 타야 된다라는 거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토바이를 몇 년째 타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빅스쿠터 아니면 이제 매뉴얼 바이크 입문을 했는데, 어쨌든 뭐 이 바이크보다는 다들 크고 좀 안정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게 안정성 면에서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를 정말 오래 타신 분들 아니면 저는 조금 추천을 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. 아니면 정말 조심해서 타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러합니다. 아무튼 여기 지금 튜닝비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. 한 3,400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, 그 3,400만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, 이거를 제가 계속 타면 또 사고가 한번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정리를 하고 다른 거를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오토바이 자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어우 씨.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커브가 안 나가진 않아요. 대소기어랑 체인이랑 흑백이 다 보고 타고 있는 제 거 같은 경우가 되게 무난하게 8, 90km까지는 되게 빨리 올라가고 110km까지도 되게 어렵지 않게 잘 올라간다. 그리고 뭐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뭐 느리거나 그렇지도 않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올라간다라는 거. 하지만 이 차체 안정성이라거나 내지는 이제 뭐 연비라던가 이런 거 고민을 했을 때 정말 내가 뭐 쿼터급 바이크를 타거나 미들급 이상 타시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조지면서 타기에는 오히려 연비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얘 너무 막 슈퍼커브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이거를 타고 지금 큰 사고가 났고 쇄골 골절도 있었고 손가락 골절까지 터지면서 좀 얘에 대한 신뢰가 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지, 뭐 오히려 조심히 잘 타시는 분들은 뭐 저 새끼 되게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.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재미난 바이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